안녕하세요. 네,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4월 중순이고요. 이제 요때쯤 되면은 또 새롭게 친구들 만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분쟁들도 있어서 학교폭력 신고를 좀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 신고라는 것은 어쨌든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학폭위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뭔가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좋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해자가 좀 더 의기양양해질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이런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문제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학교폭력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건 진짜 신고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하셔야 될지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럴 땐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강력한 뭔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가령 대표적인 게 성사안이죠. 성적인 추행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라든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상대로 무릎을 꿇리고 폭행을 하고 침을 뱉고 이런 일이 있었다. 따돌림, 너무나 심한 따돌림이 발생해서 아무도 우리 아이와 말도 섞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냥 좌시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간 좀 고민의 폭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좀 강력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두 번째, 학교 선생님이 지도 편달을 해주셔도 전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가해 학생의 그러한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거나 더 심해지지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좀 악화되기 전에 바로 신고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요거는 조금 이제 실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동네가 좀 좁아서 상급 학교에 갈 때 똑같은 학교에 배정될 것이 분명하다. 내지는 학교 자체가 작거나 학급수가 적은 학교가 있을 수 있죠. 계속 이어져서 그 학생과 만날 확률이 높죠.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편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같은 동네, 어차피 같은 학교 쭉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편이 좋을 수 있어요. 어차피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특성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고 여러 학생들과의 다툼이나 분쟁이 많았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소문을 통해서 알 수도 있거든요. 가령 A라는 학생한테 어떤 학폭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A라는 학생의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학폭 절차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아니면 아이들이 보면 알죠. 쟤는 가학적인 좀 습성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과의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 친구랑의 분쟁이 지속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한 가해 학생의 특성에 비춰 봐서라도 학교폭력 신고를 결심하시는 편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반 사항들도 신고를 하시는데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당사자가 원할 때 학생이 너무 힘들다, 신고를 좀 해달라 라고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SOS를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5가지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피해 학생의 의사입니다. 어쨌든 학생이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할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학생이 의사를 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하지 않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지켜보면 아이가 갑자기 좀 말이 없어진다라든지 학교를 원래 좋아했는데 등교를 거부한다라든지 집에 왔는데 보면 옷이 찢어져 있다든지 더럽혀 있다라든지 학용품이 자꾸 없어진다라든지 뭔가 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캐치하시거나 징후들을 캐치하거나 우리 학생이 직접적으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되었고 골물대로 골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편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신고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건을 일벌백계하고 싶다, 더 강하게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신고나 형사 절차가 끝난 다음에 더 내가 무언가를 청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민사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다 고려를 해가지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 자, 오늘은 학폭 신고를 진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징계가 나올 것인가, 우리 아이가 느끼게 될 부담은 어떡하지, 뭐 다른 친구들한테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사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신고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선택은 학생한테 그 의사를 정확하게 묻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